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보련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제2공항 특집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2달 전 제조사 검토위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국토부와 3차례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 토론회는 TV 토론회를 열 것에 합의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검토위가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고요. 우선 오늘의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추자도 석산에서 불법 레미콘 제조와 폐기물 야적에 이은 불법 매립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서 석산 앞바다는 어떤지 KBS가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바닷속에서도 이미 피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KBS 카메라에 포착된 레미콘차 한 대. 추자도 석산으로 들어오더니 폐수를 쏟아냅니다. 레미콘 한 대에서 나오는 폐수는 대략 1톤으로 하루에 한 대만 배출해도 한 달이면 30톤, 1년이면 300톤에 이릅니다. 석산 앞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전문 다이버와 확인해봤습니다. 석산에 야적되거나 매립됐던 폐콘크리트가 바닥 가득합니다. 바위 틈마다 레미콘에서 버려진 회색빛 시멘트 가루가 수북하고 바닥을 살짝만 건드려도 희뿌연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게와 고동은 물론 물고기조차 찾기 힘듭니다. 이 상태로는 큰 파도 지금 다 날아가는 세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그 표시가 안 난다 뿐이지 미세하게 이제 이런 세면이 독성분들 때문에 우리 해초나 폐류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 크지도 못한 어린 소라들은 껍데기들만 나뒹굴고 전복들도 이미 생명력을 잃어 석산바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자반들은 부유물에 뒤덮여 자연 그대로의 색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생태계 변화가 관측된 곳은 석산 앞바다 일대 15m, 수심 2에서 3m 지점입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친 조류의 특성을 볼 때 폐기물과 시멘트 가루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자들이 침적돼가지고 저소생물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해조류라든가 일부 군락들에 대해서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해조류 군락도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KBS 취재로 바닷속 실태가 밝혀져서야 추자변사무소는 수중 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해양 생태계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묵인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개발에 바닷속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고유정은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족을 향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도 재조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인 고유정이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고유정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고유정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자 전 남편의 유족들은 호송 차량 앞에 드러누우며 경찰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잡아요? 그럼 아들을 두고 잡아요? 유족들은 경찰서장실을 찾아 신상공개 결정이 무의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럴 거면 신상공개 왜 합니까? 남녀 문제를 떠나서 머리 긴 사람은 그럼 신상공개도 얼굴 못 보여줍니까? 범행 수법 등 남겨진 의혹들은 검찰 수사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뒤늦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청주의 자택에서 고유정의 4살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 당시 고유정 부부는 감기약을 먹인 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없었지만 부검 결과 질식사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조만간 제주를 찾아 고유정과 현 남편을 상대로 사망 원인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해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검경의 수사가 자칫 미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피해자의 남동생 A씨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지 닷새 만으로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A씨는 청원에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인명경시라며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 편이 아닌 피해자 편이길 소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 새똥구리가 많이 발견돼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 생태정밀조사단 곤충분야연구원인 이강훈 홀로새 생태연구소 소장은 오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회견을 열고 조사 구간에서 애기뿔 새똥구리 암컷 34개체와 수컷 28개체 등 이례적으로 많은 개체수가 채집됐다면서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나무들이 애기뿔 새똥구리의 서식을 위해 빛을 막아주고 인근 방목지는 서식을 돕는 보호지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령아리 오름을 포함한 서귀포시 남원읍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읍은 우리나라 최초 습지 보호지역과 국내 5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무령아리 오름 소재지로 주민과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습지 관리와 보전 활동 사업을 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선정은 2021년 제14차 람사르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제주도 소속 한 스포츠 감독이 제주도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용 위원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제주도 소속 한 스포츠 종목 감독이 전국체전 출전 지원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다수 선수들이 활동비 여부를 알지 못하고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가진 상황이어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오늘부터 제주에서도 본격 운영되며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분향소가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와 민주당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국화꽃을 올리며 고인을 애도했는데 분향소는 내일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1월 서귀포시에 신고하지 않고 국유재산인 읍면지역 도로에 컨테이너 등으로 단층 건물을 짓고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치면서 모두 123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을 정리한 영상을 보신 뒤 제2공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25년까지는) 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제주 2공항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고여온 제주도와 반대대책위가 입지 타당성 용역을 검증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첫 회의여서일까요? 쟁점 사항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을 수령 안 하는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 좋습니다. 공항 부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은 위헌이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다. 점검이 지금 방해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에서 공론장을 하면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의 알 권리 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제주 사회가 갈등의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서 제주의 미래 모습도 크게 달라질 텐데요. 이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KBS가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2달 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5번의 회의와 또 3번의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 시간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주최하고 KBS 제주방송총국이 주관하는 제주 제2공항 TV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찬반 진영에서 2분씩 모두 4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왼쪽,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는 국토부 추천 전문가로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공항공사 신공항 추진단 신공항 계획팀의 이재윤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반대측 추천으로 참여하신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박찬식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 공동 대표이신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서로 이렇게 협조해 가면서 열띤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방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5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한 사람씩 정해진 시간을 순서대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의 발언 총량을 맞춰가는 방식입니다. 출연자들 앞쪽에 지금 모니터가 세워져 있는데요. 발언을 하는 순간에 이 모니터 시간이 올라가고 발언을 끝내면 역시 이 시간도 멈추게 됩니다.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저는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양쪽 발언 시간을 좀 비슷하게 맞추는 데 집중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상 양측에 각각 한 35분 안팎의 발언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측에서 토론의 묘미를 살리면서 각 주제에 대해 어떻게 또 시간을 활용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반 진영 양측에서 최고 전문가들을 추천한 만큼 토론다운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모바일 앱 마이K와 또 페이스북, 유튜브, KBS 제주뉴스 채널에서도 동시 생중계가 되고요. 댓글로도 의견을 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입니다. 제주에 이 공항 2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공항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항공좌석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항 수요가 포화 상태고 제주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제주 환경 수용력이 한계치에 이르렀고 양적 성장보다는 이제는 좀 더 질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언권은 아무래도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네, 그럼 교수님부터 해주십시오. 예. 제주공항은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가장 혼잡한 공항입니다. 2015년에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면은 좌석 구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지금 국내 5개 LCC가 취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운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연율은 16.1%로 아주 악명 높은 혼잡 공항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2015년 11월에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에 지금 3년 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항 확충이 그동안 그 지역민의 20년 수건 사업이었고 이것은 빠르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의 조율 또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5년 개항이 지연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이주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되어야 하는 단계인데 환경단체가 가세하면서 후보지 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4조 8,700억 원이 국고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기재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검토위의 요청으로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 3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2공항의 후보지로 정해진 성산읍을 바꿀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는 항공대뿐 아니고 한양대, 아주대, 그리고 KDI, 그리고 외국의 공항 설계 전문기관인 ADPI가 자문을 했고 국내에서는 유진설계와 포스코 건설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발언 시간이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좀 마무리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30년간 항공을 연구교육한 학자로서 오늘 검토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주에 이 검토위 활동이 종료가 되는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문들, 의혹들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 측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희영 교수님의 말씀이 뭐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좀 국토부 입장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데요. 일단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어떤 제2공항의 건설 여부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그 쟁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책임이 있는 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분이 와서 이 자리에서 도민들 앞에서 낱낱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렇지 못한 분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좀 먼저 표명을 하고 싶고요. 일단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도민들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확충 필요성을 국토부의 이제 관료분께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바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확충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입장은 결국 도민입니다. 네. 예. 지금 제주도가 더 이상 관광객을 양적으로 이제 늘리는 그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비단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악화 때문에 도민들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TV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쓰레기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아직도 본계동에 회천 그 쓰레기 매입장에 약 3만 톤 가량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쓰레기 수출도 이제 오명을 뒤집고 제주도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뭐 하수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 이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관광객을 2배 이상 더 받으라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공항을 더 짓겠다. 이거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 측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표를 좀 준비해 주시죠. 제가 시간을 35분 할애받았기 때문에 제가 3분 정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제2공항의 문제는 매우 제주도민들에게는 중요하죠. 제주도에서 공항은 공항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20년 된 수건 사업입니다. 공항의 확충은. 그런데 지금 제주공항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 포화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부작용이나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지금 포화 2015년부터 이 포화이 됐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활주로 이용률은 지금 사실 100%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2016년에 100%에 다 달했습니다. 연간 17만 2천 회 이착륙으로 설계된 공항인데 지금 작년 2018년에는 98%를 사용하고 있고 탑승률도
지금 이 제주 노선은 굉장히 황금 노선입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여기만 이익을 내는 노선이거든요. 탑승률이 88.2%입니다. 한때는 89%까지 갔던 것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사들은 아주 돈 버는 노선인데 반면에 그 이용객들, 소비자들은 그 편익이 굉장히 엉망인 거죠. 좌석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 평균 탑승객 수도 보면은 지금 이 사전 타당성 2015년에 이 결정을 할 때 153명이 탔습니다. 평균 비행기에 153명이 탔는데 지금은 2018년에는 170명이 타고 다니는 것이죠. 여객 터미널은 이미 114% 수용력의 11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겠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겠다면 그 피해는 지금 67만의 제주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 표는 바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또 공항의 슬럿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1분 43초 만에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됩니다. 굉장히 안전이 위협받는 겁니다. 지금 슬럿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제주공항의 현실인데, 물론 제주도민들이 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물론 지방공항 10개 지방공항들은 다 부실적자인데 여기는 굉장히 사실 관광으로 3분의 1이 먹고 사는 지역이거든요. 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주장인가? 도민들이 정말 이걸 원하는가?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반론은 좀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시작하자마자 한참 철진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은 기본적으로 제항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도 40회입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 용량도 이미 3,170명으로 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기 확충 계획이 이미 몇 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이미 다 됐고요. 터미널도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주로 용량은 40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냐? 관제가 35회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관제 장비와 시설들을 개선하고 관제 능력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스스로도 못했다고 제항청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지금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1분 40초에 한 번 뜨고 내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러면 영국의 게딕공항은 1시간에 55회 뜨고 내리고 슈투트가르트 공항도 하나의 활주로를 가지고 53회씩 뜨고 내리는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섬입니다. 이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가 말하자면 바르셀로나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관광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자연 생태와 경관이 관광의 주된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규모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민감합니다. 이것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금 관광객이 연간 1,500만입니다. 하와이가 865만입니다. 오키나와가 861만입니다. 지금 하와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제주도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2005년에 500만이었던 관광객이 불과 10년 만에 1,500만으로 늘었습니다. 섬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치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마 제주도 뉴스를 거의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제주도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정말 보면은 속 터지고 숨이 막힐 정도의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 교수님이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활주로 40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한 공항의 그 시간당 슬롯을 결정하는 데는 사실은 활주로뿐만 아니고 관제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어쨌거나 지금 그 관제 용량이 어떻든 간에 관제 용량이 못 따라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주공항 슬롯은 35회가 맞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정부에서 관제 용량이라든가 관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항 운영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슬롯뿐만 아니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과잉 관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뭐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은 과잉 관광이기 때문에 뭐 관광객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시는 뭐 오수, 폐수, 쓰레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잡하고 그러니까 공항이 혼잡하고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일면에 그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혼잡하고 포화한 게 맞죠. 근데 그 혼잡하고 포화 상태의 그 원인이 뭐냐? 아까 관제가 이제 주 원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차후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이런 그 관제 시설을 많이 늘리고 이건 뭐 차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개선해서 공항 하나 더 늘리는 게 도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하나 더 늘려서 더 많은 관광을 받는 게 이익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익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제주도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얻을 수 있는 이 경제적 이득과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어느 것이 더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근데 지금 국토부나 어떤 공항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교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공항을 늘리는 것만이 제주도의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진실이 아닌 게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공항 1,500만이 들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500만이고 2015년도에 1,500만이 들어왔지만 그 사이에 제주도민의 생활의 질이 3배 늘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민한테 이익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10년 사이에 3배가 관광객이 늘었지만 오히려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공항을 무조건 늘리고 관광객 더 받아라.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에 1분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찬성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볍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30년을 이 항공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물론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고요. 그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재훈 팀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이론적인 슬롯이 있고 실제 슬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슬롯이 60회입니다. 1분에 하나씩 뜨고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활주로가 3번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론 슬롯이 60회인데 41번밖에 못 띄워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지금 50회인데 20번밖에 못 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제와 이론은 다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지금 35회가 맥시멈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관광객의 입도를 제한하겠다. 그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도시도 있죠. 세계 베니스라든가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요, 비중이. 여기는 지금 94%가 여기 도민이거든요. 내국인. 외국인 비중은 6%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국인들을 차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지금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30초로 정리해 주십시오. 30초로 하겠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공항은 국가가 지어지고 운영해 줍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여기 재정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공항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애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2분 정도 발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꼭 그 모양이네요. 지금 10년 동안 관광객이 500만에서 1,500만으로 늘었지만 실제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득은 오히려 여유가 있다는 사람이 17%에서 8%로 줄었고요. 부족하다는 사람이 48%에서 60%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부족하냐 하면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임대료나 이런 게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소득에서도 체감적으로 줄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교통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불편함, 소음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게 불안감들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부터는 이제 연착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서서히 관리해가면서 지나치게 팽창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자. 그럼 지금까지 늘린 것은 뭡니까? 늘린 것도 충분히 정책적 개입들이 들어가서 늘린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나가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조절을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냥 그걸 무슨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오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떻게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제주공항 안전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보고인데 지금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관제에 대해서 개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관제 업무 처리 용량이라든지 활주로 처리 용량이 3년째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이 어떤 그 제2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의 문제 나왔을 때부터 관제에 대한 개선을 했었으면 지금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안 했냐? 공항 수용 능력 개선 종합계획 및 활주로 점유 시간 체계적 관리 부재. 그간 공항 수용 능력 개선을 위해서 시설 확충에만 주로 치중하였으며 시설 장비, 관제, 조정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방안은 부재. 그간 관제 방식 개선, 장비 도입 등에 대한 연구 투자는 진행된 바 없음.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전혀 연구한 바가 없고 투자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주공항 확장안 검토 적정성입니다. 이 공항 건설 이전에 기존 공항 확장 방안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토론이 될 텐데요. 국토부와 용역진은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측에서는 기존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ADPI 보고서를 놓고도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지금 거의 8분 10초씩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뭐 반대 측에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PI 보고서의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제주공항에 있는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은 시간당 60회. 물론 이건 최대치 70회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면 60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요. 네. 그렇다면 시간당 60회면은 지금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에 의하면은 약 연간 4,200만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보조 활주로 활용 방안이 제시됐을 때 항공대 용역팀 입장에서는 60회는 현재의 국내 관제상으로는 좀 무리다. 그래서 50회 정도는 가능할 거로 본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50회만으로도 연간 23만 6천회의 그 항공기 운항 횟수를 기록하는데 이렇게만 계산해도 현재 최근 5년간 평균 여객 탑승수를 감안하면 연간 4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한 어떤 수라고 정했던 관광객 수에 4천만에 근접한 이미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를 예측했던 3,890만을 이미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 현재 보조 활주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결론을 내린 게 ADPI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누락시키고 은폐하고 폐기한 게 지금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그 부분에 해주시죠.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부분 이제 뭐 누락시키고 은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폐할 것 같으면 끝까지 안 보여주지 왜 공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문 위원님께서 이제 보조 활주로 하면은 뭐 최소 60회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한 게 ADPI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결정적인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활주로는 그 ADPI의 권고사항은 뭐냐면 보조 활주로를 해서 60회를 하겠다는 건 보조 활주로 C급 항공기의 95%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의 드물게 이륙 전용으로 쓰는 거를 이착륙을 한꺼번에 하면서 기존 제주공항의 운항 횟수의 C급의 95%를 감당하겠다는 건데 그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이착륙 소요 길이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요거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같은 경우는 1900m입니다. 근데 이륙 소요 길이가 실질적으로는 그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하려면 제주공항에서 가장 많이 닿는 C급이 737, 800과 737, 900인데 거의 지금 1년에 한 10만 편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16만 8천인데 거의 절대 다수죠. 10만 편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륙하려면 그러니까 737, 800 같은 경우는 2,500m가 필요하고 737, 900 같은 경우는 3,030m가 필요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으로. 그리고 만약에 김포 제주 노선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륙을 하려면은 737, 900 같은 경우는 29명의 승객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착륙 같은 경우는 제주 같은 경우 기상 요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젖은 활주로, 정상적으로 마른 활주로는 가능한데 젖은 활주로 같은 경우는 737, 800과 900이 착륙하려면 2,050m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아니면 기상이 안 좋은 날 내리려고 할 때 김포 제주 노선의 승객은 얼마를 줄이냐면 737, 900은 61명을 줄여야 되고 737, 800은 38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탑승률 170명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ADPI 보고서에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권고사항이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활용해봐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륙은 뭐 어차피 좀 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 치더라도 네, 착륙은 안전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는 실제로 ADPI는 지금 우리 과업 지시서에 그 단순히 외국 그 자문은 따로 있고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해서 과업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업을 분담해서 ADPI가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거의 검토되지가 않았습니다. 3월 20일 날 ADPI가 처음 와서 두 번째로 와서 자기들의 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5월 달에 2차 회의를 해서 국내 전문가들하고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네. 2차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인프라 확충 협의회에서 이 보조 활주로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걸 폐기한 게 아닙니다. 단기 2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면서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하시는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 거고요. 더구나 언제부터 제가 뭐 이지훈 팀장님이 ADPI보다도 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륙 거리 활주로 착륙 거리 뭐 이런 것 좋습니다. ADPI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14개 공항을 모 회사가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서 그냥 이거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정말 그게 문제가 된다면 ADPI하고 정말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조건은 이거는 되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무슨 면밀한 검토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봐. 뭐 문건으로 그 회의 자료로도 확인됐고 또 지난번에 용역 책임자였던 김병정 교수도 단기 2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검토를 하지도 않고 이 중요하게 과업을 분담한 그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아예 사전타당성 용역에 실지도 않았고 실어서 거기서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예 연구를 의뢰한 것 자체가 사실조차도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여기까지 한번 말씀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은폐했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말 검토를 했다면 네.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네.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검토했다. ADPI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안을 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검토를 우리가 거쳤다 해서 그 내용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ADPI는 단기 확충 방안만 검토했다. 몇 차례 우리 주정환 과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래 내가 할까요? 좀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 은폐란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은폐해가지고 이 정부기관이 뭘 덕을 보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은 아주 그냥 의혹 부풀리기 의혹적이 해가서 이게 아주 마치 부실덩어리이고 굉장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도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그 은폐 원래 이 계획은요 국가정보원 보안규정이라는 게 보안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4년에 이미 그 각서를 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ADPI 보고서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죠. 그러나 그동안에 여당 대표가 이해찬 의원입니까? 6차례나 공신 요청을 했어요. 국토부에다가. 야, 그거 시끄러우니까, 제주도에 시끄러우니까 보내라. 국토부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죠. 은폐죠. 은폐 아니에요, 그거. 원래 보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54조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숨겼느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ADPI에는요, 용역비가 지금까지 58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1조 1억 2천억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해놓은 거는 53쪽짜리 본문이죠. 보셨겠지만 거기에 이런 거를 챌린지 해봐라. 단 여기에는 3개 부문 공역, 시설, 관제에서 19개의 컨디션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60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라구디아 우리 연구진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을 막상 실제 제가 슬롯하고 이론 실롯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DPI 거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저 TF에서 회의를 검토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 기록을 보면요. 7번을 했어요. 그래서 3월, 5월 그 내용 사진이 다 검토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 있어요. 사진이 다 있다고. 사진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니, 2번 다 있어요. 그걸 제가 하고 보고 확인하고서 이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못 본 자료가 있습니까? 마치 의혹 뒤지듯이 뭔가 비리 구조가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한 거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원래 보안 규정에는 그거 공개 안 하게 돼 있죠. 폐지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보안 규정을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설사 그렇다 칩시다. 보고서는 자체는 보안 규정에 의해서 공개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연구 내용도 보고서에 하나도 실지 않고 검토 과정도 검토 결과도 하나도 실지 않고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까? TF에서는 이 연구 수행기관, 그다음에 국토부, 서항청 다 모여가지고. 자, 이게 ADPI에 대해서 피지빌리티 하냐, 얘네들 보고서가.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지난번 검토회 때 보니까 왜 그 회의록도 없냐고 따지시는데, 이건 보나마나 이거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 거예요. 5월 29일 날 회의 결과 보셨습니까? 확인했어요. 마지막 아니, 그게 회의록을 안 남기죠. 아니, 마지막 검토위원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단계 2에서 요 ADPI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혹을 자꾸 가져보시면요. 정말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의혹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이익을 챙겨주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의혹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는요. 지금 여기 제주도에서 지금 환경운동연합 일하시죠?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하시는데 보면은 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것을 대응이 좀 늦어지거나 뭐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의혹을 굉장히 공정하고 좀 국제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항목이 다 제대로 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서 사실 그런 거죠. 대입 그 수능 시험 채점지 가져와 봐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지금 지난달에 ADPI 보고서 53쪽짜리 내놓은 거는요. 정성적인 평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야, 너네는 이게 왜 수요 예측이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왜 이거 다 내놔봐라. 감찰기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은요, 국토부는 책임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저 감옥 가잖아요, 사람들. 우리 그렇게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를 자꾸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식덩어리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가 근거가 있다 없다. 네, 교수님 부풀린다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네, 잠시만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자료가 있다 없다 여기서 따지기에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의장님께서 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ADPI의 그 내용을 왜 숨겼냐, 왜 숨겼냐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ADPI의 그 내용에 국토부가 제시한 2045년까지 4,560만 그리고 항공기 운항횟수 29만 9천 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ADPI 요청을 했던 거죠. 그 요청이 하도급 용역으로 1억 3천만 원 가까운 용역비가 지급이 됐던 거고 그래서 ADPI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ADPI 결론은 현재의 보조발주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찬 답변을 했거든요. ADP는 현재 이 보조 활주를 활용하면은 국토부가 제시한 2045년 4,560만 29만 9천 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제시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 검토를 했는지 그 결과가 없어요. 아까 교수님은 뭐 전문가들끼리 충분히 뭐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 ADP 안이 제시안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반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ADP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되는지 답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8,700억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2015년에 했고 국토부가 2017년에 기재부가 예탄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개월간 아주대학에 또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아주대 제조사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12월에 검토의 과정에서 공선했죠. 끊임없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거의 하나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얘기만 한 거죠. 입장에서 그렇게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지. 아니,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은요. 우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러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데이터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교수님은 그러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다 제시하셨어요? 저희들은 추정치만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 뭐 나중에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러이러한 그 신도 소음에 옮기지 않았으면 몇 가구 정도 될 거다라고 그림을 보고 저희들이 다 세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반박하면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이거 전문가들이 검토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근데 그 연구 수행기관들은요 다 독립적이거나 경쟁적인 데예요. 아주대학과 항공대학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데에서 그 성산이라고 하는 제2공항 후보지를 바꿀 만한 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뭐가 이상하다 이상 들춰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입사시험 면접표 좀 가져와 봐라. 왜 걔 떨겼냐? 얘는 왜 붙였냐? 그건 정성적인 판단이 전문가들 영역이거든. 네. 그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면은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들. 문제 제기를 과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답이다 그러면 그게 왜 답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려고 프레임을 그렇게 짜면요 이게 다 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리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리라고 얘기한 적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야죠. 대답을 안 했다고 조금 더 하세요. 말씀드리면 지금 세 가지가 세 영역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사전 타당성 영역에서 전혀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결론을 내렸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전 타당성 영역에서는 세 가지 대안을 그러니까 현 공항 확장과 그리고 신공항 건설 그리고 현 공항과 제2공항 건설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인가를 연구를 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현공항 확장과 신공항 대안은 페이지가 2페이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모든 거의 책의 전부, 사타 보고서의 전부는 제2공항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 세 개를 똑같이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죠. 왜 그렇게 했냐? 무조건 제2공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예비 타당성 영역에서 참여했던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연구원이 그 어느 한 연구원이 타당성 제조사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영역에 들어왔던 분이 우리 타당성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조사에. 근데 이분이 예비 타당성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사전 타당성 영역을 승인한 영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영역을 승인한 그 업체에 참여한 연구원이 이 타당성 제조사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본 계획을 맡고 있는 업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업체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갖 건설 비리에 얽혀 있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씀은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이에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시면 누군지는 말씀할 수 없으나 뭐가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실명을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검토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 13번 하면서 한 10번 정도는 말씀하셨고 그 10번에 대해서 다 답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자꾸 답을 해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답을 그런 줬으면 거예요. 왜 작년에 검토회가 그렇게 관계 종료됐고 왜 지금 검토회가 다시 열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요. 아니요, 지금 제가 발언권을 우리 찬성 측에 드렸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썼습니다. 네, 말씀 다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사전 타당성 용역에 최소한 그 기존공항 확장안에 다른 안들이 들어갔다면 최소한 23만 6천에 그 우리 그 사타 용역전에서 얘기하는 23만 6천에만 했어도 나중에 예타의 수요 예측을 거의 근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예타도 거쳤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타에서 다른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는 여지를 사타가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의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리해 그 주시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이제 그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의혹제기를 정리해 주시죠. 하시니까 지금도 사전 타당성은 국토부가 했죠. 2015년에. 그리고 2017년에 예타는 기재부가 했고.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아주대학에 또 용역을 줬죠. 그래서 그거는 사전 타당성 2015년 거에 대해서 또 까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후보지별로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는가. 그거 해보니까 자, 지금 후보지 성산에 대한 것을 바꿀 만한 원인이 없다. 그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그건 아주대학에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죠. 저희 당연히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타 제조사 팀에서 하나 확실하게 거짓말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 공항에 세 가지 그 평행 활주로 하고 보조 활주로 했을 때 23만 6천회라고 우리 나중에 김병조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 사타 제조사 용역지는 21만 2,500회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저희들이 사타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1만 2,500회라고 우겼어요. 23만 나중에 김병정 교수는 자기들은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23만 6천 회로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3만 6천 회가 나와버렸으면 이미 그 당시에 재공항이 꼭 필요하냐라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 가지 토론은 그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이 공항 논란이 시작된 계기였죠. 성산 후보지 검토 적정성입니다. 동굴과 오름, 철새 도래지 등 환경 문제에다 군 공영 문제, 또 주민동의라는 민주주의 절차 문제 등 쟁점도 참 많은데요. 국토부와 용역지는 전문적인 이 판단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반대 측에서 좀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 측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사회자분이 언급해 주신 그 동굴, 오름, 철새 도래지 등 환경 문제하고 공공력 중첩 등의 사항은 사실은 그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가 됐고 검토위원회 그 내부 위원 간 토론회와 그다음에 지금 반대하고 두 번의 그 용역진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정부 측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시죠. 면밀히 검토가 안 됐고요. 전혀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게 성산 후보지 주변 철새 도래지 이게 지금 기본 계획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 그 안에 그들의 걸 인용을 한 겁니다. 성산 도래지, 성산 후보지 주변의 철새 도래지가 지금 이렇게 그 큰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하도 철새 도래지만 이제 인정을 했었고 나머지 철새 도래지는 뭐 전혀 죄송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한마디도 없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하도만 언급이 됐었고, 근데 이제 기본 계획 와서 다른 철새 도래지도 있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 도래지의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항공기 사고와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점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현재 국내법에 의해서 공항의 주변에 야생동물과의 공항 활주로 그러니까 그 공항 그 부지하고 야생동물 간의 그 이격거리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밑에 거는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 FAA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점 따지면 보통 이제 활주로 중앙에 이게 표점이라고 하는데 8km를 기준으로 하죠. 이게 국내법에 의한 겁니다. 국내법에 의해서도
지금 주변에 기본 계획에서 얘기했던 종달리와 오조리 그리고 성산 해안의 철새 도래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의장님, 그러면 이 부분부터 좀 답변을 듣고 가볼까요? 그 부분 제가 요것만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 8.1km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바는 뭐냐면은 항공기 진출입로에 있는 건 하도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있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방항공청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있는 8.06km 그리고 더 바깥에 있는 8.1km 뭐 그거 여기서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공기 착륙 고도를 봤을 때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오조리나 정달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항공기 출도착 그 표면에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뭐냐? 공항 운영자는 공항을 운영할 때 공항 표점으로부터 똑같은 표점입니다. 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 게 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공항 운영 단계에서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운영자가 있고 공항 당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2분 정도 더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환경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그 우려와 관심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약으로 작용하길 바라고 지금 이 철새 도래지 문제는 제가 이거를 그 문제 제기를 보면서 2001년에 개항한 그 인천국제공항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영종도와 용유도를 간석실 매립을 했죠. 매립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문 대표님이 지금 소속돼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했던 게 바로 토사 채취, 생태계 갯벌 훼손,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 그린벨트, 해무, 안개까지 기상의 문제까지 다 했지만 사실은 그런 그 우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다 해소가 됐죠. 지금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철새라든가 어제도 보면 KBS가 뭐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까지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조류 충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3회가 있죠. 늘 있어요. 늘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물론 그걸로 항공기 사고가 난 적은 없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런 자연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공항 당국 건설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아까 이제 동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 문제는 환경적으로도 제주의 자연유산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돼야 되는 건데 아예 평가가 안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진출입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철새가 이렇게 해서 진출입로에 여기 있다 하는데 철새가 그냥 진출입로 여기에 도래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을 합니다. 철새는. 오고 가죠. 더구나 이번에 작년에 센서스를 한 거 보니까 오히려 하도 철새 도래지보다 요 남은 그 성산 남원 도래지가 훨씬 더 철새 수가 많아요. 12월 달에 약 1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당연히 북쪽에서 겨울철에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공항에 있는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여기에 지금 진입 표면의 높이 때문에 새하고 충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새들은 이쪽으로도 여기에서 당연히 이리로 날아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혹은 공항 부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주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공항이 4년간 한 52회 정도 충돌을 했는데 사실 제주공항에 비해서 이 동네는 완전히 이제 철새 벨트입니다. 적어도 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어야죠.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평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철새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어디를 못 가겠냐.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왜 꼭 철새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공항 부지 위로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8km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야, 규정이 진입 표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반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3km까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관리하는 규정이 규정은 다 있습니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아니 그건 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산탄소 영역에서는 철새란 말 자체가 단어가 없어요. 아예 없죠. 아예. 그런데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사타에서는 그 300페이지 넘는 사타에 철새라는 저도 말 자체가 그건 오늘 없어요.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네, 잠시만. 네, 교수님 뭐 이제 답변해 버드 주시죠. 스트라이크는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늘 그 항공의 위험 요소로 인지가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엔진의 블레이드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제가 저도 조사를 해봤죠. 전국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통계를 보니까 이 이착륙 횟수가 많은 공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안, 양양, 뭐 포항, 원주, 군산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착륙 횟수가 적은 거죠. 철새라는 게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빼먹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그 조류 충돌에 대한 그 방지, 공항시설법상의 조치 이런 것들은 늘 그 관계 당국에서 그건 믿으셔야죠. 왜 그걸 빼먹었냐고 얘기하시면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공항 후보지 선정하는 데에서는. 지금 더 왜 이렇게 소음 얘기는 안 하세요? 왜 크리티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음이 더 중요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근데 지금 내 방금 안전 문제잖아요. 아니 버드 스트라이크가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 항공기 사고가 나질 그러면 않았어요. 사고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일어나 생각하시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식하는 그러면 2008년에 광우병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영남권 신공항 할 때는 예. 그것도 중요한 이동성 장애물로 들어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주도는 아예 그거 자체가 평가 항목에 넣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그 안전 문제도 있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의 환경성을 중요시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아예 평가 항목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전탕성 용역 평가에 상당히 그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공항 확정이 된 데가 울릉공항인데요. 이상하게 제주도에 지금 이 반대측의 논리하고 제주공항에는 신공항 이번에 결정이 났죠. 거기는 그야말로 관광 자원이고 오버 투어리즘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도 새로운 그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된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주도민은 70%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조심하셔야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조사해서 70%입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개 나와 있습니다. JIBS 방송사 여론조사는요. 거기가 무슨 반대 측에서 그동안 해왔던데도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통계 이런 거는 서로 지금 자료들이 달라서 인기 투표 해가지고서 뭐 국책사업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SOC라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사실 여기 도지사님 걸고 넘어갈 것도 없어요. 도지사님 뭐 몇 년 하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요 공항은 30년, 50년을 보고 짓는 거예요. 당연히죠. 100년 네, 지금 25년에 지금 봐야죠. 25년까지 이거 이대로 가면은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도민들이 손해 보는 거지요. 이 혼잡한 공항에서 살란 얘기인가요? 혼잡을 해소하는 정도면 되는 겁니다. 불편과 혼잡을 해소하는 규모를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이지 그냥 혼잡하고 불편한 대로 지내라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점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혼잡을 해소한다. 그런데 기존 공항의 보조 활주를 이용하면 60회 한다. 60회가 혼잡 해소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60회 필요 없다고 합니다. ADPI에서는 60회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51회나 50회, 51회 정도입니다. 지금 2015년에 여기 시설 보완해가지고 느린 게 얼마냐면 슬롯 34에서 45 하나 늘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1시간에 34번 뜯은 거를 35번을 늘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풀이 아니라 40개, 60회를 교수님 그거는 진짜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다 알죠. 이미 활주로 용량은 40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항청도. 근데 그거를 자꾸 관제 때문에 지금 35회까지 못 늘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실을 계속 왜곡하시면 안 되죠. 19개의 조건이 컨디션이 맞춰져야 19개 조건을 제가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중에 안 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왜냐하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자료가 아니라 지금 제항청이나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딱 보면 그 19가지 거의 다 제가 지금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만든 거 저한테 끝나고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다음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반대측 진영에서는 지금 잠시 발언 멈춰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찬성 측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조금 우리가 덜 써서 네. 1분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혹 제기는 굉장히 편안해요. 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 왜 이거 안 했냐? 왜 이거 안 했냐? 그러면 지금 수요치기 왜 정확하지 않냐? ADPI 보고서 왜 그대로 안 했냐? 공역이 지금 저쪽에 그 성산에 있는 해군 공역을 왜 이걸 검토 안 했냐고 또 하시고 군공항 이전 계획이 있다는 또 의혹도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조류 충돌 위험도 또 얘기하시고 신도 후보지는 왜 빼놨냐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평가 항목을 10개를 했냐? 지금 그동안에 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면 이 공항이 마치 부실한 국책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5년간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보상이라든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거는 이제 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이 보상을 피해가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가 아니고 이건 의혹에 부풀려져 가지고 프레임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제2공항은 이건 의혹투성이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거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30년을 난 대학도 항공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관제 전공이거든. 그냥 기본은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보신다 그랬는데 가볍지 않아요. 아니 제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데요. 저는 공항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가볍게 그거는 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관광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관광 산업으로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문제지 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합니까? 네, 의혹 잠시만요. 제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만 의장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2분 정도가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분씩만 드릴 테니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측 먼저 해주십시오. 네. 의혹을 제기하면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해서 의혹을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리는 거죠. 그리고 풀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해명도 전혀 안 되고 또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도 전혀 제출도 안 하고 거부하고 계속 은폐를 하고 숨기기 때문에 의혹이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충분하게 어떤 설득력 있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해소가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의혹을 한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서영 교수님 어떤 걸 얼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검토의 작년을 통해서 또 올해 다시 시작돼서 제기된 문제들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문제 좀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여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여부를. 30초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성산 군공역 겹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사실 그대로 2012년 당시에 군공역 다 겹친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앞선 영역에서는 군공역 다 겹친다고 했는데 사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왜 안 했냐? 해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군 비행기는 그쪽으로 육지를 안 나겠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답변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마지막 제가 30초 쓰고 우리 이 팀장이 30초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요 의혹을 자꾸 하는데 왜 해명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깨끗하고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역을 보이시는데 우리나라 공역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유관부처가 다 들어가죠. 국방부도 들어가고 물론 그 주무부처는 국토부고 공역위원회에서 공역을 조정해 나가요. 공역실무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했는데 그때 빠졌느냐? 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P3 이제 몇 회 해군에서 몇 회 쓴다는 건데 얘기까지 거기는 안 하겠는데. 왜 하시는 거냐면 아니 공역위원회 지금 발언권을 의장님 들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발언권을 이쪽에 드렸습니다. 네. 공역위원회에서 그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공역위원회고 국가기관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거를 하겠어요? 공역이 문제가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역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건 훈련 공역이에요. 금지 공역이 아니라고요. 제한 공역도 아니고 훈련 공역이라고. 그러면 해군과 국가기관에서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조율해 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역위원회가 그래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안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성산 후보지 검토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 토론을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도 후보지에 대한 검토 적정성인데요. 신도 후보지의 경우에는 신공항 논의 시작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지만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소음 피해 면적이 넓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에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찬성 측에서는 26분 30초를 쓰셨고 반대 측에서는 지금 26분 5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궁극 문제 간단하게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력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면 평가 기준에 넣지 말았어야 됩니다. 평가 기준에 넣었으면 거기에 저촉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거의 같은 위치에 난사는 감점을 시키고 성사는 감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감점을 안 시키는 이유도 전혀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그냥 육상이니까 조정할 수 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다. 그건 평가하고는 다른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도 문제인데 신도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신도 후보지 자체를 그 처음에 선정할 때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도 후보지가 2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신도 1이고 신도 2입니다. 근데 이 신도 1 위치는 그야말로 이게 마을이 쭉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는데 2012년에 이미 검토됐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는데 이쪽은 마을이 하나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바다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소음도 없습니다. 교수님, 그 2012년에 선정된 부지가 아니죠, 거기? 물론 거기에서 좀 이제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부근을 검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게 다른 뭐 수월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만 옮겨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보지 자체를 아예 선정하지 않은 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1단계 그 신도 1이 이제 1단계에서 소음 문제로 탈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2단계에 가서 이 신도 2, 신도 2를 요 원래 있던 신도 1 가까운 곳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음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환경성에도 공항 부지 안에 이 농남봉이 들어와 버림으로써 환경성 점수도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환경적 점수와 그 소음 점수 변화된 것을 합치면 원래 신도 2의 위치에 있었으면 1순위 자체가 바뀌는, 최종 결과 자체가 바뀌는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이게 원래 있는 위치에서 소음을 해보니까 자기 1,500가구 나올 거다. 저희들은 아무리 세봐도 600가구 이상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1,50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 그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 사이에 이 평가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뭐 사회자님이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신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로 꼽혔다. 이건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도 후보지는 타당한 절차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서 탈락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그어 오셨습니다. 줄을 3개나 그어 오셨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하실 때마다 자꾸 위치가 지금 그 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12년도에 평가했다는 그 위치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지금 최적화를 하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신도 지금 저희들이 사타할 때 최적화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시오름이나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농남봉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입 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타할 때도 충분히 타당성 제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고요. 그 부분이 환경성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막 점수를 매기신 겁니다, 지금. 아니,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공항 부지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성 점수에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공항 부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 점수 자체에 뭐 이의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들어볼까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16년에 동남권 공항도 밀양, 가덕도, 김해 확장을 놓고서 오한을 가지고 했죠. 그때도 평가 점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왜 내 생각에는 그런데 왜 그게 누락이 됐느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천공항의 부지 정할 때도요. 시화하고 영종도가 마지막까지 갔어요. 근데 시화 지역 주민들은 당시에 그렇게 의혹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점수 가중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왜 거기 의혹을 제기합니까? 난 그게 그러면 거기 그 지역 신도 지역은 싫고 성산 지역은 좋아가지고 누가 뭐 뇌물이라도 받고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문 대표님은 제가 자꾸 뭐 잘 모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뭐 30년을 제가 제주공항의 산탄화성 연령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나설 때는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요. 제가 검토위원인데 왜 모르겠어요. 검토위원으로 제가 모르는 이유를 그렇게 의혹 제기하시면서 당신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모르는 이유를 항공대학 30년 된 교수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항공학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아니, 내가 제주공항에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제주공항에 그렇게 지금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상식을 것 가지고 같아요. 얘기하자고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을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전부 다 그냥 의혹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지금 토론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이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양측 모두 좀 진정해 주시고 또 상대방이 그 토론을 진행할 때는 좀 더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측의 이 주제에 대해서 1분씩을 더 드릴까 하는데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애초에 여기 이렇게 해안가에 인가가 거의 드문 없는 이런 쪽에 충분하게 활주로를 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인가가 가학수가 많고 소음 피해가 많은 그 더군다나 당산봉과 가시오름까지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후보지를 왜 안 쳤는가가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재현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가시오름이 걸려서 다시 옮겼다고 했죠. 그럼 처음부터 여기에 왜 넣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 당산봉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신도 1은 소음 피해가 많아요. 근데 왜 소음 피해가 많고 당산봉도 걸리고 가시오름도 걸리는데 왜 거기 배치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여기 배치할 수 있었는데 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활주로 여기를 배치한 거죠. 네, 그럼 이 부분만 듣고 이 주제는 정리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거 저기 활주로 시단 이쪽 저기 북쪽 활주로 시단은 지금 서울봉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2,9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할 때하고 이야기가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잘못 얘기한 건데 왜냐하면 화산 쇄설층, 수월봉 네. 밑에 있는 화산 쇄설층 시작되는 지점까지가 1,500m였고요. 수월봉까지는 2,900m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노란색 부분에 그리는 좋다고 하신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신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타당성 용역이 우리가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정도의 타당성, 공정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여기 공항 부지로 정했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대대로 소음 피해 받으시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정도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저는 정리해 뭐냐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검토할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결과론적 얘기죠.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시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에서 그 당시 공항 후보지로서 신도 후보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도 그 후보지에서 활주로 위치가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가 수행했던 용역에서 당시에 신공항 후보지에서 제1순위가 됐던 게 신도 후보지인데 왜 신도 후보지가 탈락했냐. 그거는 활주로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탈락된 거죠. 근데 그 왜 활주로 위치를 소음 피해가 많고 가옥수가 많은 인가에 붙여서 더군다나 당산봉도 걸리는데 왜 처음에 그쪽으로 사타에서는 배치를 했냐 이걸 묻는 건데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하신 건 믿는다는 소리죠. 그럼 제주도에 그걸 부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누가 참가하시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참가했습니까 거기에? 이보면 연구원이 했겠죠. 네, 이보면 연구원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2015년에 다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면 연구원을 믿는다는 소리죠. 아니 지금 여기서 연구원 실명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12년에 의장님 여기서 이번 주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4분 9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에서 주최하고 KBS 주관하는 생방송 제주 제2공항 TV 토론회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12분 정도가 지금 주어진 것 같은데 시간 배분 잘 하시면서 마지막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시간을 덜 쓰셨습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발언을 해주십시오. 평소에도 저 토론 때 보니까 방어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못 쓰는데 오늘은 똑같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공항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고 그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인천공항공사에는 1,5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일자리는 5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혹이 자꾸 만들어지고 부풀려지고 이러면서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04년, 2005년에 있었던 KTX 부산 천성산 지역의 환경훼손으로 지율 스님이 당시에 단식 투쟁하면서 2년 반 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게 생각이 납니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고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롱뇽은 지금 건강하게 잘 삽니다. 천성산에서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것으로 해서 국책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전체 고용 창출의 33.2%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고요. 숫자로 말하면 6만 4천 명이 관광에 직접 종사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인바운드 외부의 관광객 내국인이 94%, 외국인이 6%인데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관광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제주도와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만들어내야지 공항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 싫다. 그건 밥그릇을 스스로 줄이는 일입니다. 이 제주도의 후대들한테 빚을 지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토론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 건설 당국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관심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걸로 해서 2025년에 공사의 차질이 돼서 이 주민들이 비싼 값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혼잡한 터미널에서 이용해야 되고 또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지금처럼 정체된다면은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반대 측에서 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도롱뇽은 죽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민은 죽어서는 안 되겠죠. 네. 저는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공항은 무조건 되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어떤 부담이 되더라도 그 책임은 너네가 도민이 알아서 책임지고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라 이런 말씀밖에 안 들리고요. 도민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 생활 환경의 악화가 단순한 그런 어떤 생활 환경만의 악화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삶의 문제이고 또 이게 공항 한번 지어지면은 수십 년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군다나 무조건 현재 관광객을 더 줄여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어느 만큼인지 판단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거기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공항학중 어떤 규모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는 현 제주공항 활용만도 충분하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 숨겨버리고 제2공항 하나 더 짓겠다고 무조건 지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갈등에서 야기시킨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제주 사회가 이 공항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어쨌든 이 갈등의 여파는 도민들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아주 핵심이 뭐냐면 있는 공항을 더 늘려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이재훈 팀장이 여기 4년 근무했죠. 네. 한번 그 경험을 말씀해 드리세요. 지금 이 슬롯을 한 번 늘리는 거 그러니까 34에서 35회 늘리고 40회 늘리는 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 말씀 드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안 없이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주공항을 더 확장해서 40회 슬롯을 가지고 넉넉히 쓸 수 있다면 제2공항이 필요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그 부분은 제가 경험칙상 사실은 제가 근무할 때는 거의 30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량이 차면 찰수록 한 회를 올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도민과 제주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위험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기존 공항만 확장하면 된다. 아니면 뭐 탑승률이 얼마가 되든 간에 뭐 감내를 해라.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제 항공업 공부를 하고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 공항을 칠 땅이 없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도시에서 일정 거리에 있어야 되고 환경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주도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교차 활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관제 능력, 관제 기술이나 이런 기법들을 극한으로까지 발전시켜서 있는 공항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 있는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모든 수요 예측도 기껏해야 4천만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수요 예측도 그래요. 4천만, 4,100만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지금 하나 더 짓는다는 거는요. 6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공항이 이미 3,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공항은 100만 평인데 150만 평짜리의 부지를 지금 가지고 공항을 만들면 6천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이거는 과잉 시설이고 과잉 투자입니다. 무조건 그 제주도에 돈이 오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더구나 공항은 하나의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있어서 지금 있는 공항이요. 지금 여기 제주공항,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력은 2,600만 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과거입니다. 아니 지금 적정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 하기 전 통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지금 이 수용력이라는 건 설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용력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2,950만 명이 지금 작년에 연간 이용을 했죠. 근데 왜 자꾸 3,500만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는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결국 신공항 저 성산의 제2공항은요. 용량이 활주로 3,180m에다가 수용 인원은 2,8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숫자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공항 잘못됐죠.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현 공항의 용량 자체를 공항은 설계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설계 당시면 30년, 40년 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요. 그게 아니라 그 후에 계속 확충 공사를 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확충 공사에서 3,200만도 늘어났는데 그걸 계속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지금은 슬랏은 한해 늘었다 했잖아요. 슬롯만 늘은 게 아니라 전체 용량이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터미널은요. 지금 114%를 쓰고 있다고요. 혼잡한 거 아시잖아요.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양측에서 지금 제가 잠시만 발언을 멈춰 주십시오. 지금 양측에서 지금 핵심을 조금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신공항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오셨는데요. 정부의 기관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자기 의혹을 제기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믿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데예요. 국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누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사심을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 국가기관의 그 국책사업을 못 믿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면 그럼 시민단체는 책임집니까? 많은 의혹 제기해놓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기했던 그거 지금 얼마나 책임을 지고 계세요?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 정부가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의혹 제기하면 그래서 진실을 이번에 보니까 이 KBS가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진실을 밝히겠다. 저도 이걸 오면서 정말 진실을 밝혀야겠다. 왜 이렇게 의혹이 부풀려지고 아주 맞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좀 미관이죠. 지금 저희가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각 한 분씩 1분씩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고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미 우리는 국민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30조 이상의 우리가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고요. 그렇게 그걸 진행한 장본인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온 강산을 다 뒤집어 놓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피해에 대해서는 다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씩 못 들을 것 같고요. 4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론 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도민공청회 이런 부분 지금 반대해서 물리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천적으로 봉쇄할 게 아니고 할 말은 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찬성 측에서 36분 17초를 쓰셨고 지금 반대 측에서 35분 14초를 쓰셨거든요. 1분 정도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할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봉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검토위원회나 제소 영역을 거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으로 현재의 불편함과 그 혼잡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도민이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정말 강정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주 도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주 도민들에게 결정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하고 제주도지사한테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수렴하자. 이런 권고를 해주기를 같이 여기 계신 두 분도 거기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측에서 준비하신 것들 또 하고 싶은 말씀들 참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 양측 모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80분간 쉼 없이 달려온 이공항 TV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분 출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제주의 미래를 바꿀 이공항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특집으로 준비해드린 7시 오늘 제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